뭐 된다 안 된다 해서 된다 손 뭐 된다 다 경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일단 된다 안 된다 손 청소년 연애하면 안 된다 손 부끄러워하지 말고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해야 된다? 근데 왜 여지껏 이러고 있어? 자, 다 된다요, 다 된다. 이러면은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연애를 하면 된다는 입장 왜 해도 돼요? 왜 해야 돼요? 광수 제일 먼저 들었거든. 여기서 다음 주 결혼한다고. 그냥 속박 거짓말하시고요. 왜 연애해도 돼요? 연애 사랑보다 사랑만큼 뭔가를 움직이는 능력이 큰 감정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랑보다 약간 사랑만큼으로 수정되죠. 사랑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은 사랑만한 게 없다. 약간 그런 얘기들. 또 근데 그게 청소년기랑 상관없을 수 있잖아. 공부할 수가 있다고요? 정 안 했지만 공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막 던져본 거죠. 또 청소년기에 연애도 된다. 다 들었잖아요. 우준아 왜? 그러니까 성인 되고 나서 연애할 때 초반이면은 살짝 그렇잖아요. 청소년기에 가져진 경험을 이제 성인기에 더 나은 연애를 위해서 청소년기 약간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내가 연애 시작해보겠다. 약간 이런 건가요? 그래서 미리 한번 경험을 좀 해보고 이 사람은 진짜 사랑이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성인이 되면 더 진한 사랑을 하겠다. 약간 이런 건가요? 진짜 나쁜 놈 아니잖아. 할까지만 우리 여자친구들하고 예인아 연애해야 된다 소리 왜 들었어? 이유가 뭐예요?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다. 뭐가 좋은 경험일까요? 다를까요? 일단 뭐 다르다고 했을 때 푸릇푸릇 풋사가 나왔어요. 풋풋한 사랑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 약간 이런 거죠. 좋아요. 한 명만 더 물어봅시다. 그래도 이제 우리 혜인 언니, 언니 중에 한번 얘기해보세요. 청소년기 때 연애를 해도 된다. 내가 했기 때문에 이거 말고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 말라, 벗지 말라 하는 게 제일 보고 싶고 제일 하고 싶어서. 이런 거죠. 약간 아빠가 하도 뜨거워 그거 만지지만 뜨거워 했는데 내가 뜨거운 걸 모르기 때문에 뜨거운 걸 한번 손을 대보고 그래서 뜨겁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사랑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좋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각자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한번 비밀이라는 표현이 좀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이 마음을 한번 공감해 보자고요. 부모님이 청소년들이 연애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님께서 청소년들이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두 입장을 듣고 싶어요. 남학생의 입장과 여학생의 입장이에요. 일단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긴 한데 마루야 오늘은 좀 별로 관심이 없는 표정을 지고 있다. 마음이 좀 서글프네. 왜 그러지? 일단 마루야 부모님이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의 너의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냐? 걱정? 너 왜 걱정하는 거야? 너의 여자친구가 있어? 너야 정확하게 말해줘. 뭔데? 왜 걱정해? 너 왜? 뭐라고요? 그거 말고 걱정하지 않지. 지금 건강에 대한 걱정부터 시작해서 얘가 왜 갑자기 기침을 하지? 걱정. 일단 그렇죠. 남학생들도 걱정하고 그래요. 여학생들 어떨까요? 집이나 어머니 아버지가 너가 연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실까? 된다. 왜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너의 추측이야? 아니면 얘기를 해본 적 있어? 해본 적 있어? 오라시면서 가능하다고 하셨어? 마루는 엄마랑 아빠가 믿음이 없으신가? 그래서 걱정을 하고 지민이는 걱정하지 않아요. 믿고 잠깐만 저기 100분 토론 왜 뭔데? 자 우리 남자 여자 입장 내면해봅시다. 우리 김채호 100분 토론 뭐 얘기해야 되나요? 부모님 어떻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제가 남학생의 입장과 여학생의 입장을 물어봤던 건 대개는 남자들에게는 남학생들에게는 되게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해, 근데 좋은 경험을 하는 거라고 부모님들 보통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제가 좀 저의 일반하긴 한데 저는 좀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저희 집에서도 이제 동생 같은 경우는 이게 설명이 나오면 안 되는데 3일 만에 헤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3일도 사귀고 사귀고 추석 시작, 아빠가 알게 추석 끝나고 헤어진 이런 패턴을 겪었었거든요. 왜 안 되냐고 했을 때 넌 지금 연애는 안 돼. 오빠는 그러니까 오빠는 돼. 이게 되게 이상한 논리잖아요. 이런 논리 속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과 남학생들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은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 상관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 입장을 여기서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이 연애를 막으시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연애를 막을까요? 막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막는 이유가 왜 그럴까? 그걸 오늘 먼저 시작해보면서 말씀이라기보단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를 막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 성인이 돼서 말고 청소년기에 연애를 금지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성적 문제입니다. 성적 문제. 성적이 공부를 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해볼게요. 손만 들어보세요. 연애를 하면 성적이 떨어질 것이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떨어질 것이다. 오, 좋아요. 절반 이상. 아니, 나 연애를 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손. 오, 네, 좋습니다. 그 뒤에 계신 세 분은 저희 부서 아니세요? 손을 그냥 다섯 분씩 모으고 계셔가지고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살짝 케바케인 것 같아요. 요거는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아주 영향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광수 선생님이가 그런 표현을 했죠. 사람은 그게 마음을 움직이는 거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마음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는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성적이 막 올라갈 수 있어요. 누군가는 뭐 여자친구나 부모님에게 이 연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가, 그럼 성적 올라갈 수 있겠죠. 반대로 그 연애라는 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 작은 갈등과 이 작은 갈등들이 씨앗되어 큰 갈등이 되고 큰 갈등이 불씨되어서 저리 가자, 남남이 되는 그게 연애잖아요. 그 작은 갈등 하나하나마다 흔들리는 마음이 성적을 떨어뜨리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가 아닐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준비를 하면서 이 성적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의 좀 근거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근거는요, 청소년 시기에 있어서의 컨트롤러가 있는데 그건 감성이에요. 사실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먼저 움직입니다. 청소년 시기 때는요. 이성보다는 감성이 좌우를 하고요. 그런 감정선을 갖고 있는 감성이 충만한 청소년 시기로서 싸우거나 갈등이 이루어질 때면 그게 진짜 하루 종일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다 헤어지면 2주, 3주 밥도 안 먹고 문 닫고 세상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감성을 표현하는 게 우리 청소년 시기입니다. 컨트롤러가 일단 감성이기 때문에 성적 문제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건 뇌예요. 뇌는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데요. 뇌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없대요. 뇌과학에서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뇌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고요. 특히나 청소년 시기에 있어서의 이 멀티태스킹은 주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기억력을 감퇴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들만 봐서도 연애와 공부를 동시에 하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우리 고기민들 중에 누군지 말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 연애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좀 그렇죠?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지금 열심히 뭔가를 좀 다듬고 일하고 준비해야 될 때, 지금 연애해야 될 때 아니야. 그거 자체가 이미 나 멀티태스킹 하는 게 힘들어, 불가능이라는 걸 자기 합리 아닙니다. 성인들도 힘들어하는 게 이 멀티태스킹인데, 청소년기에는 컨트롤러가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 이걸 멀티태스킹을 해나간다는 게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적 문제,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리를 해보면요, 부모님이 성적 문제로 연애를
라고 부모님이 우려하시는 거 아니지? 문제예요. 자, 여러분, 연애를 하면 성적으로 곤란해진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관계에 대해서 남녀의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그 입장 차이에 어떤 부분을 나타낼 수 있냐면요.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남학생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남자다움을 과시하려고 하고요. 또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고요. 친구들에게 으스대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반면에 여학생, 성관계를 가지게 된 여학생들은요, 대부분이 앞에서 말한 이러한 이유들로 요구를 하는 남자친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버림받을까봐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성관계를 요구하는 쪽에서의 유혹은 두 가지입니다. 남자들 잘 드세요. 이렇게 유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자들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성관계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요, 야, 내 여자친구들은 다 해준대. 내 친구의 여자친구들은. 이게 이유가 돼서 성관계를 한다는 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저도 이 아까도 성적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근거가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 성적 문제에 대해서도 저 두 가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요,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요즘 뇌 얘기 진짜 많이 하죠. 거의 뇌과학자, 과학 뇌십니다. 도파민의 유혹인데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더 크고 강한 쾌락을 찾으려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답 하나 드릴게요. 스킨십을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명확한 답 드립니다. 이 답은 무엇이든 물어보사의 아주 획기적인 그리고 가장 명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킨십을 어디까지 하면 되냐? 부모님 앞에서 해도 될 만큼. 거기까지가 스킨십이에요. 자, 웃죠? 왜 웃을까요? 에이, 그게 무슨 스킨십이에요? 그러면 스킨십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끝까지 가겠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 생각부터가 나는 목이 풀린 망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전제하고 있어요. 스킨십은요, 코로나보다도 무서운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잡잖아요. 포옹을 하고 싶어지고요. 포옹을 하면 입 맞추고 싶고요. 입 맞추고 하면 키스를 하고 싶고요. 그러다가 몸을 더듬고 싶고 더 나아가 성관계까지 나아가는 건 진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 기관차. 막 달려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해요. 남자들 참을 수 있다? 못해요. 여자들 그거 뿌리칠 수 있다? 못해요. 그런 분위기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기준 하나 던져드립니다. 스킨십 어디까지 허용됩니까? 부모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모습까지 허용됩니다. 자, 하나는 이제 스킨십에 대한 부분,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효과 때문에 우리가 계속 끊임없는 쾌락을 점점 더 추구해 나간다는 게 이 성적 문제의 근거였다면, 두 번째 근거는요, 미러 효과예요. 미러 효과의 오류예요. 미러 효과라는 것은 상대방의 모습, 상대방의 만족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찾는 게 미러 효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입장 가운데서의 태도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타인을 섬겨서 내가 어떤 섬김을 해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좋을 수 있어요. 그 기부 천사가 알려준 션님 있죠? 션님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 많은 돈을 기부하고 또 이렇게 스스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면서 늘 하는 말은 당신들이 기쁘니까 내가 기쁘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 미러 효과의 긍정적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정적 방향성이 있어요.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하기 싫더라도 그 상황 앞에 상대의 요구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만족하니까 나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이상하게 오류로 미러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러다 제가 연구 결과를 하나 본 게 있어요. 청소년과 관련해서 성관계를 경험한 남학생들 중에 우울증과 자살률이 일반 학생들보다 3배 이상 높고요. 성관계를 경험한 여학생들 가운데서는 우울증과 자살률이 7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고3 이전에 성관계의 경험이 있다면 평생의 섹스 파트너를 7명 이상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결과는 결혼 이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륜이 아무것도 안 돼요. 남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좋아한다면 충분히 기다려줘야 되고 충분히 지켜줘야 되는데 남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성들에게, 우리 여자친구들에게, 여자들에게 원합니다. 내가 남자친구의 요구를 받지 못하면 버림받을까 봐 혹시 두렵습니까? 이런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쓴다면, 남자가 이걸 또 사랑이라고 포장하면서 도구로 쓴다면 그 요구를 받아줘도 버림받기 너무 쉬워요. 받아주지 않아서 버림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받아준다고 해도 사람을 도구화시키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면 버려버립니다. 그런 이유로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면, 만약에 남자친구가 나랑 모텔 가자, 관계 맺지 않는데 싫어 근데 그럼 나 너랑 안 사귈래, 그렇게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면 애초에 거기서 그 남자는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건 사랑보다, 당신을 향한 사랑보다 욕망을 앞세우는 마음이거든요.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만약에 오히려 주변 친구들이 선동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내 여자친구는 너무 소중하니까, 내 남자친구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지켜나가면 오히려 두 사람의 신뢰는 진짜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아름다운 만남으로 평생의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성적 문제와 성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가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기 좋은 나이죠. 낭랑 18세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랑하기 좋은 나이에요. 17, 18, 19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어떤 연애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말해주지 않아요. 제가 청소년들이 그 자신의 고민을 담은 책을 보다가 이런 글귀에 눈이 빡 꽂혔어요. 그래서 나 오늘 이런 얘기 해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뭘 얘기했냐면, 주변에서 부모님들과 다 어른들이 걱정이 너무 많게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좋아, 걱정하는 건 이해하겠는데요, 왜 자꾸 성교육만 시키냐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달라고. 그게 너무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야기하고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연애 너무 하기 좋은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청년과 소년 사이 청소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고 성숙의 과정을 경험하는 중이에요. 아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연애가 된다에 대한 근거를 나를 더 잘 다듬어가기 위한다,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다라는 표현을 얘기하겠나요? 아니라는 표정으로도 내가 그런 소리 했다고요? 좋아요. 아무튼 그런 여러분들의 의식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연애라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사회화의 과정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화의 과정은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타인의 존재를 대하는 방식이 자라가기 시작해요. 타인의 존재를 대하는 방식이 자라갈 때, 특히나 이성을 대하는 방식이 자라가기 시작해요. 신체적인 다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다름, 대화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연애를 통해서 진짜 많이 느낄 수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는 했다는 거겠죠, 연애를. 그때 많이 느끼게 돼요. 나는 A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조용히 있어. 그게 맞아. 문제 내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요. 조용히 있어도 돼. 그런 걸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연애 때부터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왜 풀리지 않았을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런 부분들을 복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사회화의 과정 중에 타인의 존재를 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화성에서 태어난 남자와 금성에서 태어난 여자가 지구에서 만난 거예요. 서로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과 대화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남녀의 차이점인데, 이 남녀의 차이점을 알아가는 시작점은 저는 연애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이라기보다 고등학생 이후로는 충분히 이거 배워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거는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연구도 없고요. 요즘 20대 남녀들에게 있어서의 성별에 대한 극명한
갈라진 남현주의와 여현주의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남여의 차이를 중고등학교 때 못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체적인 차이는 배웠지만 그 신체적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 이거죠.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모르면 말 안 하면 되지. 그럼 막 폭력적으로 남자들 해가고 여자분들은 또 반대의 방식으로 남자들을 대하고 갈등을 연애를 하다 보면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배우지 못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더라도 왜 해결이 안 됐을까를 통해 또 배우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5가지 사랑 언어가 있다라고 하죠. 그 항목들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의 각자가 추구하는 사랑의 언어들이 다르구나라는 것도 연애를 하다 보면 배우게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성숙하게 성인이 돼서 하면 더 좋겠지만 저는 고등학생들은 충분히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요. 청소년기의 그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연애를 통해 자존감을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존감 형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당신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라는 호감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의 자존감은 상승합니다. 그 사람의 자존감은 내가 정말 특별하구나. 내가 정말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구나. 오은영 박사님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솔루션하면서 어릴 때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지지하는 말 그리고 의지하는 말, 신뢰하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터지는 걸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이라는 것은 연애뿐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호감을 받게 되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어마무시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도 누군가 널 좋아해, 그러면 이제 리얼리 이러면서 자존감이 상승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스스로 가꾸려는 노력들이 발생합니다. 자존감 형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는 제 머리를 직접 하거든요. 어디 미용실 가서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머리 지금 이 스타일 바꾸고 나서 이 머리 하려면 30분 걸려요. 아니죠. 5분 만에 머리 하고 나와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저의 연애사에서 저는 굉장히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걸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갸스리라는 왁스 아시나요? 갸스리라는 왁스는 지금은 쓰지 않지만 그걸 이제 일본에서부터 공수해온 갸스리 왁스를 가지고 지금 그때는 김효연 씨였어요. 김효연 씨와 박신영 씨가 교회 화장실에서 그렇게 머리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는 샤기컷과 울프컷, 모이칸컷 이런 것들을 서로가 공유해 나가면서 요즘 일본에서 이게 왜냐면 우리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바로 넘어오는 문물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잡지를 보면서 이런 머리를 한번 추구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연애를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그 손놀림이 여기까지 와 있어서 우리 머리 아무것도 아무렇지도 스스로를 갖고 나가려는 노력이 여기서 맞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연애하고 누군가에 잘 보여주고 싶고 스스로 바꾸고 싶고 사실 저 되게 진짜 여드름도 많고 엄청 피부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 진짜 깨끗이 씻는 사람이었거든요. 막그 뽕클렌징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품 내서 씻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이전부터 그렇게 씻었는데 스스로를 갖고 가려는 노력을 통해서 연애를 하면서 그런 거 피부과도 가보고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공부를 못하죠. 다시 성적 문제부터 가죠. 여러분은 변화의 과정, 성숙의 과정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연애 해볼만 하다, 사랑하기 좋은 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랑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가짜 사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기도 한데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죠. 놀이공원 가서 고백받으면 안 된다. 우리 학생들 놀이공원 가서 고백받지 마요. 왜? 일단 그 놀이공원 가가지고 고백하면 성공률이 80% 이상이에요. 일단은 그 놀이공원을 같이 간 것부터가 그린라이트가 약간 번쩍번쩍하는 순간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놀이공원에서의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와 놀이기구를 통해서 느끼는 그 들뜬 감정들이 마치 그 두근거림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가 하는 두근거림과 같대요. 그래서 오해를 할 수가 있대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요. 첫 번째는 분위기에 취해서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남학생은 특히나 내가 진짜 이 여학생을 좋아한다라는 걸 떠나서 별로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옆에서 막 나 지금 쳐다본다 지금 라이트 들어왔다 뛰어 막 이러면 괜히 막 고백하고 싶고 해야 될 것 같고 분위기에 취해서
취해서 막 그러지 마세요. 적어도요,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했을 때 연애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연애를 할 때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의 아내인 이 예진님과 첫 만남을 소개팅을 했는데요. 소개팅을 하는데 카페에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3시간이 지난 줄 몰랐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하지만 남녀 둘이서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하죠. 근데 아내가 진짜 자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문득 들어도 생각이 돼요. 고마워요. 네. 늑대와 여우를 얘기한 거였어요. 네. 막 궁금하게 무슨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시간들을 조금 3시간 동안 보내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일단 그 3시간이 너무 짧았고 이 만남을 헤어져야 되는 시간에 이 사람 뭐지?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더 알아가고 싶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저는 거기서부터 그 사람과 함께 지금의 감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드리는 이유는요,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이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자신만의 이유. 그 사람을 이용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내 나름의 이런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저는 좀 건강한 것 같거든요. 또 하나, 사랑해도 되는데 그게 진짜 사랑인지 아니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오빠만 믿어라는 얘기로 진짜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마세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마세요. 앞에서 언급했던 성적 문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랑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지 지껏 다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연애는 결혼이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연애는 결혼이 아닌데 결혼을 전제로 해야 돼요. 결혼과는 좀 다른 기준선들이 연애할 때 필요해요. 보호막들이 필요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 좀 서로를 알기 위해서 동거하고 나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자,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서로를 알기 위한 동거라고 하는 말은요, 언제는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도망갈 수 있는 뒷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결혼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결혼 혼인신고서 딱 쓰는 순간 그 옆에 적혀있어요. 동사무소 행복센터에 이거는 못 물은다고. 이거 알죠? 아시죠? 네, 못 물어요. 못 물어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이혼 소송하셔야 된다고. 종이 쪼가리인데요. 그만큼의 엄청난 계약의 파급력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은 그런데 동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도망갈 수 있는 뒷문 열어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오빠 믿어 속지 말고 속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가짜 사랑을 부추기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미디어에 속지 마세요. 미디어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있죠. 미국 드라마는 경찰이 법인 잡고 의사는 수술하고 변호사는 사건을 해결한다. 우리나라는요, 경찰은 법인 잡으면서 연애하고 의사는 수술실에서 눈 맞아서 연애하고 변호사는 사건 해결하면서 연애하고 다 연애하고 비결되는 거예요. 모든 드라마가. 이건 남자친구들은 좀 그렇지 않은데요. 자매는 잘 들으세요. 판타지를 드라마로 소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판타지를 내 현실에 맞추지는 마세요. 경찰 연애, 의사 연애, 변호사 연애, 내가 이거 찾으면서 웃긴 거야. 머릿속에 그런 예가 있을까 하는데 바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일반적인 거더라고요. 환상을 마치 기준처럼 세우는 게 미디어예요. 자만추라는 단어가 이제 바뀌었다면서요. 예전에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였다면 요즘에 자고 나서 만남 추구라면서요. 와, 그래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도 그렇고요. 최근에 나온 킹덤 랜드가. 하여튼 드라마도 그렇고 예능도 조금 15세 이상 하는 케이블 예능 같은 거 보면 일단 침대가 첫 시작이에요. 자고 나서 이야기가 풀어져.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게 미디어에서 말하는 연애의 시작이고 결혼의 시작, 만남의 시작이래요. 아닙니다. 이상한 걸 부추기는 거고, 우리에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음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음란마저도 해체시키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하면 돼.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말이죠. 도무지 정상적인 연애를 할 수 없게끔 욕망에 근거한 환상의 기준들을 세워줍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연애하면서 아직도 몸 안 섞어봤어? 연애하면서 아직도 둘이
미디어에 결국 쏟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어떻게 건강한 우리만의 진짜 아름다운 우리 아까 얘기가 길게 했지만 풋풋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연애하려면 이렇게 해라. 첫 번째는요, 숨기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세요. 제가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을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엄마 아빠가 다른 건 모를 수 있어요. 다른 건 잘 모르는데 내 자식 새끼 연애하는 거면 진짜 기가 막히게 엄마 아빠가 압니다. 무조건 예의 고리거든요. 무조건 압니다. 어떻게 알지 싶은데 압니다. 부모님은 그런 촉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요즘 세상에는 어디든 눈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눈은 그리고 꼭 우리 엄마 아빠를 아는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도 나 몰래 신혼이방하면서 왔는데 내 뒤에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다는 것처럼 정말 요즘 세상에서는 사람 없는 곳이 없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건강한 연애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제시합니다. 먼저 우리 청소년들이요, 양쪽 부모님 모두가 서로의 상대를 아는 연애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운더리가 생겨요. 양쪽 부모님이 내가 내 아들의 여자친구구나 내 딸의 남자친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두 사람의 연애가 진짜 자유로워져요. 숨기는 순간 자유로움이 사라지거든요. 박탈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부모님이 허락 안 해준다고. 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음의 좋아함의 감정을 내 부모님에게 설득하지 못할 정도로 하는 그 좋아함이 진짜 괜찮은 걸까? 충분히 설득해야 돼. 제가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도 거기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마음을 지켜봐달라고 하는 자녀의 마음을 무시할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앞으로도 앞에서도 이제 성적 문제를 제가 거론했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어떠한 설득과 신뢰를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보여준다면 전 충분히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내가 내 사랑, 내 좋아함 이걸 이루고 지키려고 부모님마저도 설득을 못한다면 혹은 부모님을 자꾸 피해서 숨기려 한다면 그 사랑이 좀 정당한 감정일까요? 그거 좀 되게 부끄러운 감정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양쪽 모두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신다. 특히 아르빛 교회다. 우리 안에서 교제하는 거 허락합니다. 그런데 두 분 부모님 다 교회 다니시다 그러면 저랑 해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함께 만날 거예요. 함께 만나서 제가 증인이 되어주겠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에 대해서 보호하게 되어줄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주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숨기지 말아라면 또 하나의 두 번째 건강한 연애를 위한 방식은요, 숨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부모님한테 아무리 허락을 하더라도 욕에 빠지는 순간 문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분위기가 어두워지면 마음도 어두워지더라고요. 오직 두 사람만의 은밀한 공간은요, 음란함을 향하는 고속도로예요. 다시요. 두 사람만의 은밀한 공간은 음란함으로 향해 나가는 고속도로예요. 쌩쌩 달려갈 수 있습니다.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브레이크 없는 1톤 트럭처럼 달려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데이트를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방식, 성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유동인구 많은 곳 가세요. 밝은 곳 가세요. 가급적이면 둘만의 공간을 최대한 지향하세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공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노래 부르러 가는데 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을 수 있잖아. 그런 공간이라고 한다면 밝고 창이 있는 공간을 가세요. 일부러 진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 믿는다니까 우리 스스로를 저부터도 못 믿는다니까요. 어둡고 폐쇄되어 있는 공간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맞달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멀티랑 이런 거 가는 순간 연약한 우리 그냥 무장해제됩니다. 지킬 수 있어. 자매들 못 지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못 지켜요. 형제들은 못 지켜. 내가 너네들 무시하고 내가 그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그래. 우리가 그렇더라고. 못 지켜요. 성적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좀 밝은 곳으로 가라라는 거라면 성적 문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의 목표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연애할 때.
뭐 어떤 대학을 가고 싶다, 혹은 어떤 취업의 과정을 내 목표로 삼는다, 이런 목표를 서로 공유해가지고요. 상대방이 그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자가 되어주는 게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뭐 물론 그런 게 있겠죠. 바이오리듬이 좋지 않아서 오늘은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놀러 가고 싶다. 그때만 한 번쯤 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서로의 목표를 지켜주고 함께 이루어나가는 그 목표 설정이 된다?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뭐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이 정도 되게 멋있는 연애를 했겠구나라고 추론하는 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김영훈 목사님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서 연애의 시간을 거쳐서 결혼을 해서 아이셋을 낳았죠. 아이셋을 낳은 감수거든요. 전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지만 엄청난 은혜의 과정이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되게 당당하세요. 난 첫사랑과 결혼했다고. 난 그랬죠. 난 끝사랑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저는 김성찬 전사님이에요. 지금 이제 연애를 하고 계시죠. 손잡고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연애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자매님과 같은 박사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 목표를 가지고 함께 올라갔던 그 시간들, 저도 너무 귀했던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나만을 위하고 내 감정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고 그 사람을 위한 연애와 사랑을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사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냥 내 감정 풀어내겠다, 내가 좋아하잖아, 거기서부터 데이트 폭력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의 목표를 세워주고 그 사람의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우리 남학생들, 여학생들, 고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데 도대체 성경은 언제 있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시작. 운동장에서 걸음질하는 자들이 다 걸릴지라도 옷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사랑받고 이와 같이 걸음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감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아멘. 강조해놓은 표현이죠.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먹어야 첫 번째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 타투하고 피어싱하고 스스로를 장식을 갖추는 거, 지난주 음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도 지난주 조금 너무 외로울게요. 오늘까지도 저는 절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기준이 없는 것이 기준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기준이 없는 게 기준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 방식대로 해, 그게 기준이야 라고 하는 세상을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아까 같은 그런 문제들, 성적 문제들이 문제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고등, 오빠? 와, 왜 하는 거예요, 그거 프로그램? 피임하라고 하는 거예요. 피임하라고 하는 건 전제가 관계 맺을 수 있지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안 가는 게 사실 맞는 건데, 이미 우리 마음속과 우리 세상 속에서는 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땐 피임하는 게 좋아?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모든 기준은 너에게 있어.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무엇이든 물어묵사 하는 이유는 성경의 기준 말해주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기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아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인데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죄의 시작은 절제의 실패거든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이거 먹어봐 라고 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것은 죄의 시작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타락하는 곳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반면에 죄가 해결되는 것은 절제에서부터였어요. 똑같은 유혹을 사단이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돌덩어리, 떡덩어리를 만들어서 드셔보시죠.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하십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두 번째 뭡니까? 여기 이 높은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당신의 발을 받쳐줄 테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영웅으로 여기고 메시아로 여기고 슈퍼스타로 여기지 않겠냐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 화나십니다. 본인이 얻는 인기와 명예가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유혹하죠. 나한테 절하라고. 세상 만물 이 모든 건 내가 다 너한테 주겠다. 나한테 절하라고. 예수님 그 방식도 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를 이긴다는 것은 절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절제. 왜냐? 우리는 죄의 본성을 타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절제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술 마시고 담배 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연애에 있어서도 성적 문제, 성적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마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애는 안 한다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애해도 된다면서 방법 알려주잖아요. 숨지 말고 숨기지 말라고 빛의 자녀처럼 해놔라고. 참으면 돈 된다는 말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으면 돈 되는 건 눈물과 배설 말고 없어요. 눈물 참지 마세요. 남자들도 눈물 흘릴 수 있죠. 그 감정의 표현인데. 그리고 배설 못 참으면 우리 힘들잖아요. 죽잖아요. 눈물과 배설 말고는 참아도 돼요. 절제는 참는 거에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절제 훈련을 이 무엇이든 물어봅시다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강요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번 같이 해나가 봅시다. 숨기지 않고 숨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께서 빛이시기에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담겨 있어서 우리도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다른 기준, 세상이 말하는 그 어둠을 향하는 기준과는 다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